청소 일을 하면서부터 좀 척을 많이 했습니다. 긍정적인 척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일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제가 살고 있거든요. 약간 유행어로 밀고 있는 게 뭐냐면 핫 월드다. 뜨거운 세상이다. 물창 깨끗해지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기분 좋고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 그게 좋고.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성공한 스푼 팟캐스트 9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요즘 인스타와 유튜브에 굉장히 핫하신 분인데요. 바로 투명한 남자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인데 직업은 창문 닦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전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투명한 남자님을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제가 기차 타고 와가지고 네. 저는 아주 편안하게 왔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성공한 스푼 채널에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계시고 인스타 팔로워분들도 계시는데 경사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자기소개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울산에서 유리창 청소와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 업체명은 투명한 남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제 본명은 강병삼이고요. 나이는 33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울산에서 자라셨나요? 네, 울산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계속 울산에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셨어요? 지금은 워낙 또 굉장히 유명해지시고 많은 사람들도 네. 알아봐 주시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유명하다, 뭐 핫하시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게 네. 제가 가만히 있으면 또 제가 거기 수긍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자니 뭔가 그래서 이렇게 겸손 네. 이렇게 하자면은 뭐 정말 저를 사실 알게 되신 것도 얼마 전에 알게 되셨잖아요. 그럼요. 저도 되게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알고리즘이 타서 제 과거의 영상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좋아요 눌려지고 댓글 많이 써줘서 저도 되게 감사하지만 지금 굉장히 얼떨떨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뭐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그냥 정말 다를 거 하나 없고 그냥 공부 안 했고 항상 어떻게 하면 야자 째지 공부 진짜 하기 싫어했고 근데 학원은 또 엄마 때문에 가는 네. 근데 항상 땡땡이 쳐서 혼나는 네. 뭔가 그런 학생이었고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냥 되게 평범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창문을 닦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직업이 다양하게 있으셨는지. 네, 일단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네. 제일 처음 했었던 게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일단 맥주집. 네. 맥주집 아르바이트를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호프집 같은 데서 근무를 네, 일을 하셨나요? 와바. 와바에서. 아시나요? 네, 저도 와바 예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 네, 와바라는 네. 그 세계 맥주집에서 네, 네. 알바를 좀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왔고요. 네. 다녀와서 이제는 뭔가 알바 대신에 뭔가 이제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는 그 네. 생각이 들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이 있더라고요. 네, 네.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로 해서 지게차 자격증을 제가 취득을 했고요. 또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2년 조금 안 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게차 기사를. 근데 회사 한 군데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두세 군데 옮겨 다녔죠. 네, 그렇게 해서 경력을 좀 쌓다가 네네. 또 질리더라고요. 제 성격이 좀 쉽게 질리나 봐요. 네, 그래서 네, 네. 지게차 기사도 한 2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네. 그러다가 이제 울산은 또 현대공화국이니까 그렇죠. 현대자동차 촉탁직이라는 네. 그 계약직. 그게 뭐죠? 촉탁이 뭐죠? 촉탁이라는 게 이제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계약직인데요. 네.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촉탁직을 하러 올 정도로 굉장히 그 소문난 맛집입니다. 네. 네, 돈도 많이 주시고 네. 근데 또 대우도 괜찮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2년이 계약직이 끝나고 이제 진짜 뭐하지? 네.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28살쯤 네. 그때는 되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 이제 뭔가 직업을 딱 정해야 된다라고 그쵸, 할 그쵸. 시기였었는데 서른 되기 바로 전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네. 침대 판매하는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침대 판매. 일반 침대는 아니고요. 이제 의료기기 침대라 해서 침대.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이렇게 지압봉이 올라오는 네. 약간 의료기기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가 아니라 네. 조금 비싸요. 어느 정도? 최소 500부터 시작을 하고요. 500만 원이요? 네. 별로 안 비싼 거. 아니 그런 침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 허리가 안 좋거나 약간 네. 치료 목적으로 네. 구매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침대를 저희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셨었는데 네.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러 갔어요. 뭐 할 것도 없으니 네. 집에서 쉬면 뭐 하나 해서 엄마 네. 뭐 하나 이렇게 가서 가게에서 네. 둘러보는데 좀 저도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도와서 일 하다가 네.
이제 어머니가 2년 계약이 끝나고 안 하시기로 했어요. 네. 제가 어머니 닮았나 보구나. 어머니도 좀 질렸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끝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요? 아, 내가 이제 좀 뭔가 물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고 네, 제가 네.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다른 동네에 가서 차렸는데 딱 차리자마자 TV에서 코로나 터졌다. 그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하늘이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정말 오픈하는 날 그게 네. 터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매장에 사람 없고요. 네, 네. 모을 수도 없고요. 오랄 수도 없고요. 아, 매장을 그러면은 하신 거예요? 네. 아. 왜냐하면 침대 자체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네네. 그냥 바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네. 써보고 아. 네 그런 식의 이제 매장이었어 가지고 네네. 그거를 이제 저도 2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뭐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네. 네, 나쁘지 않게 또 했는데 2년 딱 되니까 저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주로 텀이 2년씩. 그런 거요. 제 텀이 2년을 초과를 네. 못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네, 쉽게 진료하고 음. 또 근데 또 쉽게 도전하는 그렇죠, 그렇죠. 좀 약간 뭐랄까요 금사빠 아, 금방 사랑해. 사랑도 좀 그렇게 했어요.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항상 혼나요. 니는 왜 이렇게 변하냐? 그러네요. 여기서 또 저를 찾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특수 침대? 그런 침대를 이제 판매를 하시다가 네. 이제 그 일을 그만두시고 지금은 어쨌든 창문 닦는 일을 하시고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게 병행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삶을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일은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진짜 간단하게 금방 사랑에 또 빠졌죠. 이제 유튜브를 또 그렇게 보다가 쇼츠를 네. 이렇게 넘겨보다가 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장비를 쓰는 영상을 봤어요. 아마 외국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거품이 생겼다가 뭘 바꾼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건 편집이 아닌데. 그러니까 청소하는 영상을 네. 보신 거예요? 재밌어 보인다. 내가 하면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금방 이게 느낌이 오신 거예요? 네,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는 생각만 하는 스타일이 원래 아니라서 네.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에서 또 교육을 해주시는 포인트가 한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라는 일이잖아요. 창문 청소를 하는데 어떤 점이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매력을 느끼셨어요?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네. 빨리 시작할 수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한 그 과정 자체가 네. 짧아 보였어요. 예를 들면 지게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달을 다녀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30살이 됐고 네. 나 왠지 쫓기고 있다. 네.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왠지 저거는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보였다. 네. 네. 그런데 내가 하면 왠지 나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그냥 어떤 이유 없는 자신감이 네.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교육은 얼마나 이렇게 배우셨어요? 2박 3일이요. 아, 2박 3일 배우고 바로 요일당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유리창 청소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전주로 갔었는데 네. 2박 3일 만에 내가 이걸 배우고 울산에 와서 내가 정착할 수 있을까? 라는 되게 걱정이 됐는데 일단 네. 갔어요. 배우고 내려왔는데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뭐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 청소라는 게 아무래도 맨날 같은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지만 내일은 또 저기고 네.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으로 부딪히는 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서 배우는 거.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려가자. 근데 이거 어쨌든 이게 청소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가서 이제 해줄 거 아니에요. 뭐 광고를 하셨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3년 전이 일이니까 네. 22년도에 이제 사업자를 내고 울산 내려왔는데 네. 좀 되게 막연했어요. 왜냐하면 배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내가 청소할 줄만 알면 돈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근데 어디서 돈을 받아야 되지? 이제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네. 보통은 사람이 이제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MBTI를 잘 안 믿거든요. 네, 네. 근데 좀 믿으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P인데 네. 굉장히 즉흥적이고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 근데 돈 어디서 받지? 네. 그러다가 일단 포트폴리오라는 걸 쌓아보자. 그래서 그냥 집 앞에 있는 카페나 어디 가서 무료로 청소했죠. 사진만 찍어가는 조건으로. 인스타그램에도 한 번씩 올려보고 비포 애프터 올려보고 했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네, 네.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 고객들이 유리창 청소하면은 하면 좋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야. 네, 네. 근데 3년 전에는 진짜 유리창 청소를 왜 돈 주고 맡겨야 돼? 내가 그냥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직원 시키거나 네, 네. 아니면 내가 하거나 음. 유리창 청소가 뭐라고. 꼭 굳이 왜 돈을 내가면서까지 업체를 고용하고 막 이래야 되는지. 예.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난 지금
그 인식이랑 싸워야 되는구나. 그 경쟁 업체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유리창 청소 업체가 되게 많아졌는데 네. 제가 시작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리창 청소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만 하시는 분들은 또 없었어요. 다 겸해 있었던 거죠. 바닥 청소도 같이 하시고. 네. 지금은 창문 청소만 하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뭐 전단지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셨나요? 일단 몸을 쓰는 게 가장 편했고요. 그래서 무료 청소 인스타그램에서 네. 사장님들한테 이제 그 DM을 먼저 제일 처음에 보냈어요. 되게 양심 없지만 네. 똑같은 멘트로다가 네. 복사 붙여넣기로 그 인스타그램 검색창에다가 울산 검색하고 네일 네. 하면 이만큼 나옵니다. 네일이요? 네일, 손톱 네일. 아, 네일 샵. 제가 유리창 네. 청소가 필요한 곳이 어딜까라는 걸 혼자 상상을 해본 거죠. 뭐 네일샵, 네. 뭐 미용실, 네. 카페, 아내가 보일 수 네. 있는. 그런 데를 한번 다 찾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저를 소개하면서 네. DM을 정말 하루에 100통 이상씩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했는데 답장이 사실 안 오더라고요. 뭐 대부분 그냥 필터링해서 네. 답장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해놓고 저 혼자서 이제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한 거죠. 마케팅 했다. 네. 나를 알렸다 했는데 답장은 빵. 나는 노력을 했는데 안 되네. 약간 그런 세상이 거죠. 나를 네. 몰라주는 건 이건 내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네. 혼자서 위로를 했는데 네. 사실 속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절대로 되는 게 아니다. 잘못된 무조건 방법이구나. 나가야 된다. 음.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무료 청소. 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도 없었고요. 제가 무료 청소 한다 했을 때 저희 어머니도 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고 네. 사실 저도 저를 좀 의심했었고 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료 청소만한 그 마케팅이 진짜 없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네. 무료로 청소해 줄게요. 근데 하고 나서 사진만 좀 찍어서 본인 그 스토리에 올려달라. 네, 네. 자영업자 분들 주변에는 당연히 자영업자 분들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이런 걸 저 혼자 상상을 했죠. 소개하면서. 네. 근데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무료 청소를 했을 때 거의 한 2주 동안 한 20개 매장을 완전 무료는 아니었고요. 네. 한 10,000원 정도 받았어요. 아. 한 예약금 네네. 개념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입소문을 조금씩 알렸죠. 네. 그러다 이벤트가 끝나면 이제 무료로 안 해줍니다. 네, 네. 그 이후로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이제 네. 정상적인 견적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총 무료 청소 이벤트를 약 2번 정도 네. 진행을 하니까 조금 알려지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했던 게 한 3년 전이에요? 네, 거의 한 3년 전입니다. 저도 2년을 넘기셨네요, 이거는. 일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인생 최고 신기록을 계속 매일매일 갱신하고 있는 게 네. 내가 살면서 제일 오래 한 일이다 이게 지금. 어. 그래서 저도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거지? 저도 좀 내가 얼떨떨해서 왜 이 일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좋아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막 드실 것 같고요. 많이 해요. 혼자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네. 결론은 뭐냐면 이 일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제가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네. 되게 워라벨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게 일단 전혀 없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라는 답변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워라벨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컨텐츠 자체가 막 그런 얘기도 가끔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주말에도 일하고 저녁 때도 일하고 하지만 뭐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창문 닦는 일 하시면서 되게 복장도 되게 저는 멋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는 혹시 뭐 어디서 얻으신 게 있으실까요? 사실 옷 같은 경우에는 나를 표현하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 청소업에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나의 색깔을 낼 수 있겠다라고 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옷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소업체 하면 떠올려지는 복장이 있거든요. 네네. 뭔가 이런 말 하면 그분들 저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조끼나 네, 뭐 네. 크록스나 뭐 이런 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편한 복장. 네. 제가 뭐 옷을 잘 입는 건 절대 아닌데 네. 근데 내가 평상시에 입는 옷을 청소하러 갈 때 입으면 이것만으로도 좀 뭔가 차별점이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경계선이 없어요. 뭐 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네.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일하러 갈 때 그 옷의 경계선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사장님들도 약간 물음표를 처음에 띄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하러 왔는데 복장이 좀 약간 그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그게 오히려 신선하게 좀 다가와주는 느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운을 안 입고 뭐 되게 허름하게 입고 있으면은 믿음이 안 가잖아요. 아무리 그분이 네네. 명의라고 하셔도. 잘못 왔나? 이러면서. 근데 청소도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옷을 되게 깔끔하게 입고 오면은 네네. 좀 달라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나도 좀 갖춰야겠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럼요. 세팅을 해야 되고 네. 머리도 만져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작은 거 하나가 내가 이 차이점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때.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의 일을 사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큼 좋아하고 자부심을 느끼시니까 그렇게 또 매일매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이렇게 청소하면서 네. 이렇게 지금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 영상도 남아있는데 네. 무료로 파스쿠치 매장을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데 그 도로변이었어요. 근데 뒤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는데 친구인 거예요. 오, 친구랑 친구 네. 와이프랑 이제 뭐 강아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 네. 아는 척 하는데 좀 얼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했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제 스스로가 이 일을 한다는 거에서 조금 떳떳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알아봐주거나 이러면은 네네.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좀 자랑스럽다까지 네네. 온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뭐 알아보는 분들도 되게 많지 않나요? 원래 과거에는 정말 네. 빵.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알고리즘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 사람 어디서 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사인을 요청받은 그런 적도 있으시겠죠, 당연히. 이틀 전에 제가 그 상상을 좀 네네. 많이 하거든요. 네. 또 MBTI를 또 믿게 되네요. N이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네. 상상을 많이 해요. 갑자기 이 스튜디오가 무너지면 네. 어떡하지? 뭐 그런 상상도 하는데 네. 제가 그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사인해달라고 하면 진짜 뿌듯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인해주고 사진 찍는 포즈까지 하나하나 다 상상을 하는데 네. 근데 상상하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이틀 전에 네. 제가 청소하고 있는데 전단지에 사인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여자친구분 주겠다고. 남자분이. 네, 여자친구분이 네. 저를 아신다 해가지고 사인 좀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대신 이렇게 와. 첫 사인을 네네. 했는데 제가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놨어요. 되게 감격스러워가지고. 정말요? 예. 네, 그래서 상상하니까 되네. 이게 진짜 저희 채널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뭐 시각화, 네. 상상해라, 뭐 적어라.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 같더라고요. 저도 좀 해보니까. 무서워요. 네. 네, 무서워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진짜 다 듣고 있구나 어디선가.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진짜 하다가도 싹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진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돼버리니까 네. 이거 부정적으로 가기가 무서운 거죠. 그걸 최근에 좀 크게 느꼈습니다. 그 가끔 보면은 영상 보면은 음악도 듣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음악 들으세요, 보통 때? 거의 힙합을 들으면서 일하는데 그걸 들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힙합 자체가 원래 장르가 내가 짱이야.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바이브다 보니까 일단 자신감을 저한테 심어주고요. 랩을 좋아하시나요? 20대 초반에 네. 래퍼가 꿈이었어서 진짜요? 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기 이 스튜디오에 정말 한 8분의 1, 10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한 작업실도 구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게 헝그리하게 음악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쇼미더머니 네, 네. 5 때도 네, 나가셨나요? 1차 나갔다가 이제 바로 강탈해서 네, 다시 이제 한번 도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제 또 울산으로 바로 내려가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시각화? 약간 그런 느낌인 걸까요? 그럼요. 내가 스스로가 내가 짱이다 하니까 네. 내 일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저랑 좀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 상황 생각 잘 안 하시고 일단은 원하는 거 있으면은 지르고 보자. 네. 저도 약간 그랬고 사실 이 지금 팟캐스트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진짜 이거 제가 지금도 뭐 잘 못하고 있지만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거 그냥 한 거거든요. 뭐 임대하고 뭐 타일도 저랑 이제 동료들께 다 붙이고 그래서 그냥 일단 지르고 보자. 근데 그런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쇼미더머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게 쇼미더머니 5를 제가 나가기 전까지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쇼미더머니를 안 나가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나갔다 오면 내가 여기 힙합한 내가 바꿀 수 있다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엄청 하늘을 찔렀어요. 네네. 근데 제가 서울이었어요. 그때 1차 예선 보는 곳이 무슨 체육관이었었거든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 래퍼들이 몇천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새벽부터. 근데 거기서부터 제가 이미 기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귀가 있으니까 그 옆에 한 사람들이 랩을 듣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1차 심사를 보는데 바로 옆에 있던 분이 현역 래퍼였어요. 조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 떨어지는 거 보자마자 저는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떨어지면서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아까 뭐 질러보자 이거였잖아요. 네. 저도 질러본 거잖아요. 사실 네. 한번 나갔다 와보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보고 오니까 네.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열등감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존중을 해주고 와 사이먼 도미닉이 저렇게 네. 저 무대에서 저렇게 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 사람은 타고난 거다. 음. 만약에 제가 쇼미더머니 안 나간 상태에서 계속 저분을 봤다면 네. 저는 계속 후회하고 네. 열등감이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근데 한번 나갔다 보니까 네. 아 저건 저 사람만의 영역이다. 아, 그쵸, 역량이 그쵸. 있고 네. 재능이다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의식적으로 좀 있었는지 그래서 요즘에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면 해요 일단. 그리고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면 해봤으니까 아 내 감이 아닌갑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청소 업계 안에서도 네. 청소 일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네. 근데 그 동생이 거기 무역해가지고 어떻게 뭐 물건을 떼왔어요. 네. 떼와가지고 팔았는데 엄청 잘 팔린 거예요. 수입해 와가지고 국내에서 네. 그냥 판 거예요. 네. 그게 엄청 잘 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쇼미더머니 경험이 없었더라면 저도 그 동생한테 와 이제 막 시작한 동생인데 청소도 안 하면서 네. 물건 팔아서 돈 쉽게 버네 네. 이러면서 막 되게 열등감이 차 있었을 텐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조금은 있었어요. 네. 처음에 조금 진짜 잘 나간다. 이제 시작했는데 네.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럼 내가 저거를 떼와서 팔 수 있는 기회를 너한테 주어준다면 넌 할 수 있었을 거야? 잘했을까? 물어보면 네. 전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전 택배 싸다가 이미 갖다 던질 거예요. 저는 그 일 자체를 원래 못해요. 뭐든지 이게 맞는 게 또 있으니까요. 네. 맞는 옷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저 그 동생을 되게 리스펙하게 됐고 와 진짜 멋있다. 그건 진짜 네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나한테 그 기회가 애초에 그 잡지도 못했을 것이며 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확실히 있다고 그걸 느끼죠.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런 거를 해봤으니까 또 아는 거고요, 그렇죠? 소미더머니도 이제 나가 보셨으니까 또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힙합의 네. 꿈은 좀 내려놨고요. 네. 이제 즐기자. 네. 그래서 노래는 계속 간간히 하고 있거든요. 제 노래도 유튜브에 그러세요? 올라가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라는 노래 제목이고요. 잘하고 있어요. 네. 투명한 남자의 네. 투명한 남자로 올라가 있나요? 네, 투명한 남자의 잘하고 있어라고 검색하시면 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즐기는 모드라서 네. 이제 뭐 열등감은 없습니다. 네, 이제 오히려 이제 박수 쳐줍니다. 우와 래퍼 네, 멋있다. 네. 와,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렇죠, 대단하다. 그렇죠.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거 하는 것도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고객을 모집하고 이 수요를 만들고 수요를 찾아내고 실제로 가는 그게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거를 배우는 거에만 일단은 여기에 시선이 가 있었는데 막상 네. 이제 할 줄 아니까 네. 그 다음 산이 훨씬 더 큰 산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요거는 그냥 요만큼 작은 민둥산이었는데 네, 네. 훨씬 더 큰 벽이 있었던 거 우리는 못 본 척한 건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주하게 되고 나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의 어쨌든 인식을 바꿔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운이 좋게도 네.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은 마케팅은 너무 잘 된 상태라 네, 네. 5월 말까지 일단 예약이 차 있어가지고 야, 굉장히 네.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거를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네. 경쟁자가 많고 경쟁자가 많으면 그 안에서 내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특별해 보여야 되는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다 똑같이 하는 거를 계속하면서 선택을 받기를 바란다? 그거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배부르는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욕심이죠. 네, 그래서 그거. 나의 그런 차이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여기 팟캐스트에 제가 오고 싶었던 것도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나만의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조언도 듣고 싶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나와주시는 분들도 뭐 생각 정리도 좀 된다고 뭐 말씀을 해주시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굉장히 핫하시잖아요. 또 막 컨텐츠 막 보니까 좋아요 막 11만 개 찍혀 있고 그거 이렇더라고요. 딱 한 개만. 네,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예전부터 이제 하시다가 그렇게 뭐 더 핫해지게 된 그 노하우나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게 된 그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정말 열심히 다 영상을 만들잖아요. 네네.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정말 저도 모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스레드나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걸 설정하세요. 뭐 이거 하세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못 따라요. 애초에 성격 자체가. 네. 몰라. 그냥 안 해. 근데 저도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뭔가 그 시대에 유행하는 밈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음악이라던가 네네. 그런 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잘 하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그냥 내 이야기 하는 거. 컨텐츠라는 게 사실 저는 크게 뭐 엄청나게 특별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내가 이 청소하면서 느끼는 감정,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그게 쌓였을 때 그게 특별한 컨텐츠가 나만의 네네.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냥 계속 그 해서 진심이 통했을 때,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번에 터진 아까 말씀 주셨던 11만 개 네. 좋아요 수는 그게 아마 그거죠. 그 밥 먹는 거? 식당?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쭉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좀 놀래요. 볼 때마다 이게 왜 좋아요 11만 개고 공유가 왜 이렇게 많이 됐지 해보니까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차은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차은우도 아니고요. 그 식당이 무슨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당에 정말 흔한 건데 네네. 이게 왜 터졌을까? 저도 나름 분석을 해보니 네. 요즘 시대가 자꾸 AI 시대로 가고 정이 없어지는 시대인데 맞아요. 그 영상 하나가 뭔가 정을 만들어준 아, 음. 우리가 잊었던 정을 느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배운 거죠. 아, 컨텐츠라는 건 진짜 특별할 게 없고 네.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없어져 가는 것들을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AI 시대가 계속 다 왔다고 하니 네. 그러면 난 거꾸로 가보겠다. 어쨌든 아무리 데이터가 중요하고 숫자가 뭐고 해도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아, 우리가 그럼요. 한번 맛을 봤던 거기 때문에 이걸 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일부러 노린 건 아닌데 네. 그런 스몰 토크 네. 하는 것도 애초에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랑 잘 맞네. 그래서 청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터지고 나니까 청소 연락이 더 많이 오게 되는. 아, 선순환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되게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본질적인 것 같아요. 뭐 방금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뭐뭐 하세요, 뭐 해시태그 이거 쓰세요. 막 저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주변에서. 근데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일단 많이 올리자. 네, 많이 올리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떤 게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왜 터졌는지 분석을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네. 네,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터져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안 터졌더라면 그냥 똑같이 그런 계속 거였는데 하셨겠죠. 네. 안 터졌어도 그냥 지금처럼 그냥 제 이야기 했을 거고 네, 네. 제 인생이 뭐 특별할 게 없거든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네.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나온 건데 네, 네. 똑같거든요. 네. 네, 다만 기록했을 뿐, 다만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표현을 했을 뿐.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네. 저도 청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조언을 나름 해드리거든요. 네. 표현을 해라라고 하면은 표현하는 거 있어서 좀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무서워하는. 예, 이게 뭐랄까. 어색해하고. 예. 내가 지금 이 커피가 맛있으면 맛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 맛있어요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댓글로 내가 먹어봤는데 맛없는데 그게 무서우니까 지레 겁먹고 말을 네. 못하는 경우가 아, 있는데 남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네네. 예. 근데 뭐 저도 물론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저도 욕 먹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도 어딘가 먹겠지만 네. 욕을 되게 그 어떤 다른 채널에 네. 직업 소개 채널에 나갔었는데 네. 네. 이 막 공격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쭤봐도 뭐 될까요? 예. 창업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무슨 교육을 하냐. 음. 그리고 뭐 스카이 타는 것도 무서워하는 게 무슨 청소를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네네. 좀 많이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무서웠어요. 이제 뭐 못하겠다 했는데 사실 실제로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렇죠. 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냥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근데 성향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남들 너무 눈치 보면은 피곤하더라고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예. 저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진짜 그런 생각 아, 하거든요. 그럼요. 예, 저도 그래요. 네, 예. 오늘도 팟캐스트 끝나고 집 가다가 네. 내가 죽을지 어떻게 아냐.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내가 뭐 잘못된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커피 네. 맛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 그렇죠. 내가 뭐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먹히지 않았나? 저는 뭐 청소하고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콘텐츠 계속 보면은 항상 밝으시더라고요. 긍정적이시고. 그래서 물론 걱정도 되게 많으실 거고 그런데 그런 태도를 유지하실 수 있는 뭐 방법이나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일단 제 친구들이 이걸 보면은 되게 또 놀래겠네요. 왜냐면 저는 원래 애초에 긍정적인 그런 타입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부정에 좀 더 가까운 타입으로 항상 네. 삶을 살아왔고 지금은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를 피울 때는 진짜 막 막 그랬었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담배도 끊었고 네. 어쨌든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청소 일을 하면서부터 좀
척을 많이 했습니다. 척을. 긍정적인 척을 많이 했는데 네. 혼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네. 동료가 없다 보니까 내가 부정적이게 되는 순간 그냥 이 사업은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이기 때문에 네네. 그 현장에서 내가 안 해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럼요. 돈도 못 받고 네. 누가 이렇게 푸시하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네, 네. 그냥 내 업체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지도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견적을 제가 냈는데 네. 현장에 와 보니까 이 견적 말도 안 되는 거야. 훨씬 더 받았어야 되는 거야. 네. 내 실수를 한 거죠. 내가 네. 실수를 한 거죠. 네. 현장에 방문 안 하고 견적을 내버렸으니. 근데 그거를 고객님한테 가서 더 올려달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격이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 실수잖아 이거. 네. 뭐 내가 어떻게 또 고객님한테 돈 더 달라고 해. 네. 하면서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아. 경험했다. 현장 방문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배운 거잖아. 네. 돈 좀 내가 덜 벌었어도 네. 배운 걸로 퉁치자. 오히려 더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네. 억지 웃음 짓고 억지 긍정을 네. 계속하면서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도 또 제가 실수했어요. 네. 견적 실수했어요. 원래라면 네. 뭐 한 예를 들면 한 3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은 견적인데 네. 제가 그 반값을 넣어버린 거예요. 뭐 가서 보지 않으셔가지고 네, 거예요. 그냥 사진으로 제가 편하려고 이 정도 나오겠네요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더 가보니까 컸던 건가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제 유리창 상태가 조금 더 딥했던 거죠. 오염 아. 자체가. 그 책안에 2개나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고객님한테 가서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냥 나 스스로한테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배웠다. 언제까지 배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배웠다. 긍정적인 척 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잘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잘 안 만나게 되고 네. 네. 왜냐면 전염되거든요. 부정적인 사람들 만나면 그 감정이라는 게 긍정적인 거는 이제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당겨지는 게 훨씬 더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좀 거리를 두고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네. 뭐 부정적인 사람이 뭐 옆에 한 사람 있는 것보다 그냥 혼자 외로운 게 낫겠다.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책을 읽거나 뭐, 그렇죠.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척을 하다 보니 좀 진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투명한 남자 밑에 그 네. 창문 닦는 걸로 세계 뭐 여행 세계 좀 이런 거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사실 좀 궁금했는데 이 브랜드를 세계로 확장하시려고 하는 그런 포부가 있으신 건지. 아니요.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네. 뭐 브랜드를 제가 뭐 넓혀서 사람을 더 쓰고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못 하고요. 네. 그냥 제가 그렇게 적은 이유는 그걸 배웠어요. 이 청소일을 하면서 내일 가는 현장 다르고요. 네. 모레 가는 현장 달라요. 그러니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 만나보고 저기 사장님 만나보고 여기 환경 와보고 또 저기 환경 가보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인생 자체를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겠구나. 뭔가 이 세계가 난 이게 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지게차 기사 생활할 때는 지게차 이 안이 다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되게 예민했었어요. 네. 뭔가 안 되면 욕 나오고 화나고 이랬었는데 청소일을 하면서는 좀 생각이 바뀐 게 여기서 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현장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의 세계가 무대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세계가 정말 다양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민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밝게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즐겨야겠다. 인생 즐겜 모드로 좀 가도 되겠다. 근데 제가 여권도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느꼈는데 제가 뭐 울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자전거 타고 유리창 청소 대장정 떠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컨텐츠도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거든요. 제가 거기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저는 울산이 제 세계관이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거기서 사셨으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항상 전기 자전거 배터리 60km인데 그 안에가 제 세계관이었었는데 배터리도 2개 사고 진짜 떠나자 해서 진짜 떠났어요. 정말 청소 장비만 챙겨서 12일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서울까지 여기 올라오는데. 와.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고 다양한 지역 가서 해봤는데 울산을 까먹었어요. 그 떠나와 있는 동안. 나는 울산에서 일어난 일이 나한테 모든 전부였는데 떠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이제 해외를 가게 되면 해외는 정말 더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한민국 작잖아요. 세계에 비하면. 그러면
얼마나 더 시야가 넓어지고 그렇죠. 예. 더 다양한 생각들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가는 것보다 네. 내가 잘하는 유리창 청소 챙겨서 네네. 한번 부딪혀보는 컨텐츠도 한번 만드는 게 목표고요. 아 정말로요? 네. 예. 어디 나라 혹시 생각하고 일단 계세요? 지금 후보가 네. 동남아 네. 그리고 일본, 호주 네. 이렇게 있는데 아마 동남아를 먼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 더 된다면 내년에는 이제 더 이제 계속 쭉쭉쭉쭉 밀고 나가서 뭐 제가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 없고요. 네. 투명한 남자를 뭐 체인점을 늘리겠다 네. 하나도 없고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내가 넓어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물론 뭐 사업이 커질 수는 있겠죠. 귀인을 만나서 네. 커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뭐 사업을 확장시키고 사람을 쓰고 회사를 만들고는 제가 못해서 그거는 관심 없고요.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해서 해외를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 예, 네. 뭐 해외 네. 무역. 저도 출장 워낙 자주 가니까. 네네네. 네. 묻어 가려고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 과정 자체가 본인이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게 계속 확장되는 것 같고요. 사업도 하다 보면 커질 수도 있는 게 또 사업이고요. 맞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원치 정말, 않게 또는 정말 귀인이 나타나서 네네.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도 지금도 어떤 분이 와서 뭐 이쪽 분야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여기 맡아줄 수 있다. 네. 너는 뭐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사람 자체를 이렇게 잘 못 믿어서 네. 일단 이렇게 지금 말은 감사합니다 하고 넘겼지만 모르죠. 또 저도 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년에 회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가 이거는 변치 않는 거는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던 게 처음에 이렇게 막 찾아가고 뭐 이러셨을 때 거절도 많이 당하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거절도 있으세요? 상처를 받았다거나 약간. 딱 하나 있죠. 네, 네. 네, 딱 하나 있는데 어디 매장인지도 알고요. 제가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잘한 건 아니죠. 일단 전단지를 가지고 매장에 들어간다는 행위 자체가 네. 어쨌든 그 사장님한테 불청객이죠. 손님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웃으면서 굽신거리면서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이제 흘깃 이렇게 보시면서 함부로 이런데 막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정말 탁 쏘시더라고요. 딱 하나, 딱 한 포인트. 거기 말고는 정말 다 친절하게 받아주셨고요. 정말 오히려 뭐 견적 바로 내달라 하고 아니면 네. 바로 지금 청소해달라. 네. 이렇게 정말 세상이 따뜻하구나. 네. 온라인 세상은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시가 끝난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생각보다 사장님들 되게 따뜻하고 그렇죠, 그렇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하는데 어. 그래서 딱 그거 하나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때 초반이었어요? 하시면서? 완전 초반도 아니었어요. 아, 중간에요? 네, 그때도 한 2년 차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 근데 그거 진짜 뭔지 알아요. 예. 음. 저는 처음에 이제 영업할 때 전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품 좋고 가격 괜찮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몇 달 동안 연락을 해서 드디어 약속을 잡아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초록 매실 저는 딱 주면서 이거 드시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극초반이었어요. 영업하는 거에. 저는 모든 분들이 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방문하는 곳마다 내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처럼 그게 좀 맞아요. 남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냥 막 가서 전화 드리고 막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예. 근데 만나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스하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그 영상에 한 번씩 요즘에 약간 유행어로 밀고 있는 게 뭐냐면 핫 월드다. 이렇게 핫 그냥 월드, 예. 영어를 못하지만 그냥 직역으로 하자면 뜨거운 세상이다. 예. 콜 월드가 아니다. 예. 이게 핫 월드다. 대한민국 되게 뜨겁다. 그렇죠. 예. 정이 살아있다. 예. 대한민국 정 빼면 남는 게 없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증거로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와서 네. 또 용돈도 챙겨주시고 네. 그 먹는 긴 예. 영상 그 11만 좋아요 나왔던 것도 예. 제가 그 편집을 했지만 네. 돈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진짜 눈물이 났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 비닐봉지에 이렇게 돈을 싸서 주셨어요. 와 이건 내가 도저히 쓰지를 못하겠다. 네. 그래서 제 집 현관문에 이렇게 네. 오리에다가 이렇게 네. 딱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항상 그걸 보면서 핫 월드다. 네. 핫 월드다. 맞아요, 인류애가 맞아요. 네. 넘쳐나는 거다. 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네. 대한민국의 정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본의 아니게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인류애 느끼고 갑니다 하면서 네. 정말 긍정적인 바이브 느끼고 갑니다. 이렇게 네. 써주시는 거 보고 그 댓글로 이제 내 채널의 방향성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 분 말고는
네. 정말 따뜻합니다.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네. 예, 진심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네. 알아봐 주셔서 네. 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업로드 해주시는 이제 콘텐츠를 보아도 되게 편집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재미있는 포인트도 좀 잘 집어내시고, 근데 아무나 그렇게 잘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 뭐 학원을 다니신 건지 누구한테 교육을 받으신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애초에 SNS랑 저랑 거리가 되게 멀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인스타도 예전에 했었지만 네. 그냥 정말 강아지 사진 하나, 예. 뭐 내 얼굴 정말 저 멀리서 하나, 뭐 이 정도로 네. 게시물이 한두 개였던 네. 사람이었는데 네. 어쨌든 마케팅이라는 걸 하려면 배워야 되고 네. 해야 되고 네.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아무리 정이 넘친다고 해도 일단 마케팅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다가 이제 유튜브가 워낙 정보가 많으니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 이제 쓰고 있는데 뭐 단축키 정도 이제 배워서 네.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그래도 필요 없는 부분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데 과거에는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내가 찍은 4시간을 거를 예. 4시간을 열심히 찍었는데 네. 내가 이걸 어떻게 네. 이걸 2초만 써 안 돼. 좀 넣어 하다 보니까 지속 시간 뚝뚝 떨어지고 네. 나도 못 보는 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는 그냥 해보니까 네. 계속 해보니까 아, 이 경험이 쌓인 네,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안 쓸 것 같아. 찍지도 마. 아. 안 쓸 것 같아. 딱 그냥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네. 쓸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재밌겠다. 음. 뭐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지 않나. 그래서 영감받았던 유튜버는 네. 처음에 좀 따라하고 싶었던 유튜버라고 한다면 여행 유튜버 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빠니보틀님, 네. 곽튜브님 음. 같은 스타일이 되게 친근하고 네, 네. 그런 바이브를 제가 즐겨 하더라고요. 그 되게 바이브가 가식적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 물론 가식이 있겠죠. 네, 네. 카메라에 100%다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진 않겠죠. 근데 네. 보이잖아요. 진심은 네. 통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 진짜 저분은 저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는 최대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통하고 있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쭉 지금 하고 계신 네. 일도 당연히 쭉 하실 것 같고, 뭐 더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새로운 생각하시는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네, 좋아하는 네. 분이 이제 뭐 빠니보틀 그 네, 바이브를 이어가자면은 네. 고민이 많습니다. 음. 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서 여기 올라오면서 생각도 정리도 하고 싶었고 네.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막 도파민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술을 안 먹은 날이 없어요, 사실은. 안 먹고 잘라니까 계속 핸드폰이 네. 오게 되고 그쵸. 그래서 억지로 맥주 네, 몇 캔 네. 때려 넣으면 이제 네. 술 기운에 잠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고민이 많죠. 제가 지금 어쨌든 일은 많아졌습니다. 네. 유리창 청소 그렇게 따려고 영업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는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어떤 선택을 받으니까 지금 네. 연락이 계속 와요. 그래서 지금 네. 5월 말까지 지금 촬영일로 한 달 동안 네. 지금 스케줄이 꽉 차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이 하진 않아요. 정말 제 몸 하나니까 네, 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만 넣어두고 있어요. 하루에 한 개. 네. 네. 아니면 하루 건너뛰고 그 다음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제2의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분 좋은 방황이기도 하네요. 네, 뭐 좋은 고민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방향성에 대해서. 컨텐츠 쪽으로 가야 되나? 네. 아니면 정말 청소 하나로만 쭉 가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컨텐츠 만드는 게 좀 즐겁거든요. 네. 네. 내가 이거를 찍어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즐거워해주고 네.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를 또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또 청소에 진심이 아니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청소로 처음부터 이제 네. 예, 시작을 하신 거고. 유리창 예. 깨끗해지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기분 좋고 그럼요. 근데 예. 이걸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 그게 좋고 근데 지금 들어오는 청소를 다 제가 해버리게 되면 그거를 할 에너지가 없는 거죠. 청소를 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청소는. 그렇죠. 유리창의 이 깨끗함을 나만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결과물을. 네, 네. 저기 업체, 여기 업체 네. 다 할 수 있는 건데 컨텐츠라는 거는 네. 내 이야기를 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네. 더 이제 뭐가 맞지? 그 엣지라고 하잖아요. 나만의 엣지를 남들이 알아봐주고 그거를 더 이제 키울 수 있고. 네. 저는 예, 그쪽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청소를 조금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성공한 스푼 팟캐스트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네. 예, 참 저희가 말씀 이제 많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공식 질문을 몇 개 드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채널명이 성공한 스푼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거를 여쭤봐요. 성공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네.
제 인생하고 또는 네. 배우자가 있다면 네. 그 배우자 인생을 또 책임지면서 살 수 있는 정도 네네. 그 정도입니다. 저는. 네. 플러스 네. 물질적인 것까지 충족이 되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거는 네. 드림카가 이제 제네시스 GV80 네. 그리고 살고 싶은 집은 이제 뭐 40평대 대리석 아파트 네. 정도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네. 1번은 아니고요. 네. 1번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좋아하는 일 하면서 내 네. 인생 책임질 수 있는 정도로 사는 게 그냥 저한테 그게 성공이고 네네. 이제 더 나아가서 된다면 이게 이루어진다면 더 할 나위 없겠다. 근데 네. 또 알 것 같아요. 왠지 제시스 타면 더 높은 걸 바라볼 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네. 지금 현재로서 제 성공은 그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행복한 이유가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거든요. 뮤지션 종소하고 컨텐츠 만들고 하면서 돈도 많이는 아니어도 네. 그냥 저 원룸 사는 사람 정도 책임지는 정도 네네. 벌고 있어서 지금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너무 훌륭한 답변이셨고요. 지금 어쨌든 그냥 알아보아 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굉장히 잘 되고 계신데 3년 전에 그 대표님께서 지금의 대표님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어떤 말을 했을 것 같나요? 진짜 잘하고 있다. 음. 와 어떻게 영상을 찍을 생각을 했냐? 뭐 이럴 것 같아 진짜로. 저 삼각대를 설치해가지고 청소할 생각을 했냐? 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영상을 찍고 했던 게 사실 청소하면서 처음 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뭐 힙합 좋아한다고 했었을 때 노래 만들어서 정말 저예산 뮤직비디오 아이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편집도 하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었거든요. 네. 좋아요 진짜 한 5개 받고 막 이랬던데 얼마 전에 결혼식장을 갔는데 정말 한 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이제 제 최근의 모습을 봤으니까 네. 멋있다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처음에 네 과거에 했던 그런 행적들을 다 알고 있었을 때 네. 쟤 또 꼴값 떤다. 아직도 30살인데 네, 또 네, 영상 네, 찍고 뭐 이렇게 하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뭔가 좀 될 것 같다. 그렇게 그랬던 얘기를- 친구가 네. 와. 그렇게 바뀌었을 때 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결혼식 끝나고 그 복장 그대로 찍었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냥 그때 날씨가 좋아서 그냥 자전거 타러 나갔어요. 자전거 타러 나갔는데 그 오지랖 발동이라는 그 쇼츠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저기 가게 사장님이 유리를 닦고 계시는데 네. 수건으로 되게 힘들게 닦고 맞아, 계시는 거예요. 봤어요. 네. 제가 그때 결혼식 그 네. 친구한테 그 얘기 듣고 그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복장도 보면 가디건에 막 그렇게 입고 있어요. 네. 바지도 이 바지였는데 네. 어쨌든 이거 뭔가 컨텐츠인데 100%인데 이거 내가 네. 노리던 상황인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졌다. 네.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 한 5초 하고 바로 집으로 갔죠. 가서 네. 장비 챙겨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엄청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후에 올리던 영상들도 네. 다 터지고 그 전에 올렸던 것들도 좀 버프를 많이 받고 와. 그래서 제가 네. 와 되네. 와 어떻게 친구한테 그 얘기 듣자마자 몇 시간 뒤에 그냥 그 네. 상황이 나왔고 그걸 네. 바로 찍었는데 네. 그게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야 네. 보고 있겠지. 어쨌든 영상 편집. 네, 고맙더라고요. 네. 친구한테. 왜냐면 그 친구가 기점이 돼주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진짜 멋있다 네. 이랬으면 저 그냥 고마워하고 말았을 텐데 그렇죠. 솔직히 네 과거에 뭐 랩하고 뭐 했을 때 네. 진짜 또 아직도 안 변했구나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거 네. 그 자체가 저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줬거든요. 그쵸, 그쵸. 고맙다 네. 의연아. 진을 얘기하자면 의연아 진짜 고맙다. 너 덕분에 그 영상도 나왔고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나쁜 의도가 전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그게 진짜 저한테 동기부여 진짜 동기부여가 그쵸.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진짜 와. 더 잘 되면 내가 진짜 위로- 소고기를 사겠다. 네. 네.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0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뭐 갑자기 인스타도 없어지고 유튜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0으로 돌아간다면 네.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기억이 남아 있다면 네. 다시 똑같이 유치한 장소 잠시 챙겨가지고 카메라 챙겨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네. 예, 스몰 토크하고 또 해야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쭉 지내오신 방향이 맞다고 이제 확실은 하신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걸으실 거고, 그죠? 만약 종목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소가 아닐 수도 있겠죠. 네, 네. 뭐 어떤 뭐 도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생뚱맞게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담는 기록하는 행위는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있더라고요. 네. 기록의 힘. 기록의 힘. 지금 당장은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그게 쌓였을 때 증거가 되고 네. 그 증거로 사람들이 더 나한테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니까 실제로 지금도 막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제 첫 번째 영상에 가서 댓글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터서 왔는데 네. 와, 이 형 3년 동안 했네. 네. 그거 자체로도 저한테 되게 믿음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 꾸준한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록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공한 스푼이라는 채널 하면서 지금 저도 한 2년 됐거든요. 2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매일 컨텐츠 2개씩 이제 하는 게 아무리 이게 피곤하고 막 이러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영상 하나 올리고 이제 저녁 때 카드 뉴스 하나 올리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퍼가주시고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거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떤 분이 스토리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와, 역시 꾸준하게 하니까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응원해주시는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냥 됐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항상 생각을 몇 번 더 해보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꾸준하게 해서 된 건가? 물론 맞거든요. 근데 꾸준하게만 했다고 해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맨 처음에 했었던 마케팅 뭐 비포 애프터 사진 올리는 거 그걸 계속 인스타그램에 꾸준하게 3년 동안 정말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됐을까요? 전 절대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꾸준하게는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값이죠. 가면서 계속 그 안에서 변화를 주고 다양한 도전과 이런 안 될 것 같지만 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정말 그냥 꾸준하게 하니까 되네요라는 말에 꾸준하게만 해서 되는 거 아닌데 오히려 꾸준하게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욕도 먹어보고 좋아요도 떨어져 보고 잘 나오는 컨텐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계속된 새로운 시도를 또 해보고 약간 그런 게 중요하죠. 도전이라는 걸 하면서 나는 이렇게 변한 건데 변화를 줘야 되는 건데 그냥 꾸준하는 거에 그냥 끝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다 꾸준하게 하면 다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쵸. 꾸준하게 하면서 계속 그 안에서 내가 아이디어도 계속 꺼내놔야 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쵸. 저는 그게 중요하죠. 그거를 최근에 그 답장을 보고 혼자서 꾸준하게만 해서 된 거 아니야. 나 정말 많은 내가 자전거 타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내 머릿속에서 가지고 왔고 책을 일부러라도 읽으면서 유리창을 내가 저 사장님 유리창 뚫어지게 보면서 저기서 내가 나올 수 있는 컨텐츠가 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장님한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얼마나 많은 혼자서 내가 정말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거는 모른 채 그냥 꾸준하게 해서 됐다? 표면적으로만 보니까 사람들은 조금 억울한 것도 있죠. 갑자기 꼭 올라오는데 저 진짜 노력했거든요. 정말 사장님 그냥 멀리서 이렇게 봐요. 그냥 자전거 타고 가서 저 사장님 뭐 하나 유리는 언제 닦나 저 사장님이 하루 종일 뭐 하나 관찰 많이 하고 저기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면 좀 적대심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멘트를 던질까? 상상해보고 그걸 진짜 해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뭐 그런 오지랖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갑자기 그냥 오지랖 부리러 가야지 하면 진짜 그건 오지랖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꾸준함이라는 걸 들으니까. 근데 창문 닫는 게 지금 또 궁금한 게 생겨서 창문을 닦을까 말까 이렇게 막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닫고 나면 대부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그 콘텐츠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창문 닦는 거 자체가 오는 손님한테도 되게 도움을 주지만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열정이 있고 그 가게를 사랑하시니까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면 깨끗하게 닦아지는 거의 행위 자체가 그 사장님한테도 엄청난 좀 위로라고 하면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고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유리창 청소 창업 3년차의 목표라 해가지고 그냥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해놓으면 사람들이 되게 기분 좋아해요. 진짜 좀 이렇게 트이는 기분이 들고 좀 더 가게가 넓어지는 기분이 들면서 기분이 좋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 이거다. 나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좀 더 긍정적인 바이브로 이 청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거를 제가 고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청소 딱 해놓고 나면 저도 기분 좋지만 사장님도 기분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말하면 좀 양심 찔리는 게 전 단 한 번도 제가 살고 있는 집 유리창을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좀 솔직히 찔려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할 때마다 그럼 너네 집은 닦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진짜 죄송한데 한 번도 닦은 적 없고 저희 집 그 베란다 진짜 뿌옇거든요. 와, 그래서 좀 방금 살짝 찔렸어요, 양심이. 닦으시면 되죠, 나중에.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죠? 남의 집은 그렇게 막 100평 뭐 이렇게 닦아주면서 내 집 그 작은 거 하나는 왜 안 닦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집에 가서 방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고 너무 좋았는데요.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언이라고 하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지는데요.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just do it. 네, just do 진짜 it. 네. 나이키가 슬로건이 네. 너무 좋은 게 just do it. 그냥 해인데 네. 참 그냥 해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댓글로 이러더라고. 지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뭘 그냥 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그냥 해라고 얘기할게요. 왜냐면 어쨌든 해봐야 내가 할 수 있겠다, 할 수 없겠다 네. 그런 감도 생기는 거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상상하게 되면 사실 밑도 끝도 없거든요. 네. 내가 전단지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물이라도 뿌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냥 해라는 걸 해보면 물 네. 뿌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자신감도 생길 수도 있고 자신감도 떨어지면 또 뭐 어때요. 예, 또 그러면서 또 그 길을 발견하는 거의 시작이 일단 그냥 해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해라. 이 얘기가 그냥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라. 실행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준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랑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저랑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혼잣말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 혼잣말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혼잣말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려면 물론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저랑 얘기할 때가 제일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네. 원하는 인생이 뭔가를 다른 사람이 저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조차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게 네. 되어야 되는데 네, 마치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되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게 나를 이렇게 막 쥐락펴락 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머님이 이제 좀 약간 저를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놨다가 아니라 그래 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인정할게. 약간 이렇게 와주셨거든요. 혼잣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혼잣말이 저는 이제 병상아 뭐해? 오늘 기분 괜찮아? 뭐 차에 타서 이렇게 블랙박스 네. 뜯어보면 진짜 정신병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뭔가 지금 근데 좀 별로다. 뭐가 별로지? 하면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막상 꺼내보면 별거 아니었구나. 음. 그래서 혼잣말 하면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용기가 생기고 네. 안 할 이유가 없었구나. 네. 오늘도 신발 신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촬영해보자. 영업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성공한 건 아닌데 성공했죠? 아까 내 성공했다고 생각. 성공이라는 게 뭐 네. 좀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럼요. 네. 되게 개인적인 성공인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저의 영광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한 스푼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출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